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현대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23년 만에 동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과 공공부문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구조조정과 임금 피크제 시행에 대한 반발인데 하계투쟁 격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동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3년 만에 양사 노조가 함께 파업하는 건데 임금단체 협상안과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대규모 동시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시 구조조정의 위기와 맞닥뜨린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파업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의 하계투쟁은 이제 본격화하는 추세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내일 15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더욱이 금융노조가 95%가 넘는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공공부문 노조도 성과연봉제 도입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9월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파업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계획돼 있어 찬반 공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 파업이 사회 주요 부문을 마비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사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파업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이 한 발 물러서서 보다 건설적인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는 2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아차 노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집행부 임원회의를 열고 22일에 사업장별로 부분 파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하리와 화성 사업장에서는 1조와 2조 근무자가 2시간씩, 광주 사업장의 경우 1조가 4시간 동안 파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대생의 절반 이상이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우수기업들을 직접 둘러보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접하면서 대학생과 부모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 대학생과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근무 환경을 둘러보고 기업의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비수도권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4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막연히 가진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대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론 수도권 기업이 더 희망적이라거나 낮은 복리후생과 임금 수준 등이 꼽혔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둔 대학생도 10%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4만 명 가까운 학생이 1,700여 개 기업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식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중소기업도 굉장히 훌륭한 곳이 있고 충분한 관심을 가질 기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참가 대학생 가운데 140명은 지난해 졸업 후 탐방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처음부터 CEO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또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양분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3,28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근로자 1,468만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14년도 3,234만 원에서 3,281만 원으로 1.5%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6,544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3,36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체의 2.7%인 3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 때 탁 트인 바다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계획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관광지와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국내 바다 여행지 10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전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대왕암길입니다. 솔밭길이 펼쳐지는 바닷길이 유명한 곳으로 100년 역사의 울기등대에서 선박 조정 체험을 할 수 있고 해송 솔바람길과 슬도등대도 인기 관광지입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과 마을 전체가 그림으로 덮인 신화마을도 유명합니다. 경남 통영 금호 충무 마리나 리조트에서 영운리 삼거리를 잇는 4.3km 해안길에서는 한산도 앞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요트와 갯벌 체험을 할 수 있고 박경리 기념관과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도 볼거리입니다. 세 개의 섬을 다리로 이은 인천 삼형제길에서는 자전거로 자연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전통 천일염 생산지 시도염전이 있고 갯바위 낚시와 갯벌 체험도 가능합니다. 강원도 양양군 해오름길 주변에서는 서핑 강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부안 모항해수욕장에서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적벽강과 채석강 산책길, 곰소항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 경남 거제 여차몽돌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유람선으로 해금강과 외도를 둘러볼 수 있고 거제 자연휴양림에서 산림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하 심층수 해수풀장이 있는 전남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 오토캠핑장이 있고 수심이 낮은 경북 경주 오류고아라 해수욕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6일에서 7일 해안선 레저 페스티벌이 열리는 충남 보령과 다음 달 12일에서 15일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이 열리는 경북 울진도 가볼 만한 해양 휴양지로 꼽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지만 마냥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방학 때문에 고심하는 맞벌이 부부들인데요. 연중 운영이 원칙이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반강제적인 동의하에 방학 아닌 방학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3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7월 말에 여름방학을 할 예정이니 이 기간에는 되도록 가정학습을 해달라는 안내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럽죠. 일단 갑자기 제가 휴가를 낼 수도 없고 신랑이랑 날짜를 갑자기 맞추기도 힘들고 이거 동의를 물어보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 아이만 등원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주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어린이집 방학 때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걱정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원칙입니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중 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사 학예 휴가 사용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 휴원 기간 방학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수요 조사를 거쳐 운영회 등을 조정해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방학을 가정학습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휴가 기간 동안 당번교사를 배치하라고 권장하지만 보호자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휴원을 제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먹 구구식 행정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이른바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 소속 판사와 변호사가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교, 대학원 동기,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다만 여러 피고인 중 일부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다면 재배당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는 뭘까요? 바로 파면입니다. 그런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는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은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국가공무원인 검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직군으로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파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 위해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 기간 동안 진 검사장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검사 신분을 유지시켜야 하고 그마저도 무죄가 내려지면 파면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검찰이 파면보다 해임 처분에 무게를 두는 이유입니다. 검사 신분을 박탈당한 뒤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연금과 퇴직금 4분의 1이 깎이는 해임 처분 또한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140억 원대 전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추징 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61살 A씨를 구속하고 60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총경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3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이 경찰 인맥을 이용해 대기업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하자 1억여 원씩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사업 자금과 채무 상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시달리는 농촌에 드론이 새 일손으로 등장했습니다. 드론으로 파종과 농약 살포는 물론이고 작황 분석까지 가능해 그야말로 기계가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장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논이로 드론이 낮게 날아다닙니다. 이 논의 3분의 1 크기인 1.2헥타르의 농약을 살포하려면 장정 3명이 경운기로 5시간 넘게 일해야 하지만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면 1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많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농약 방제라든가 이제 비료 살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농업용 드론의 가격은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으로 무인 헬기보다 가격과 유지비가 훨씬 적고 조종도 쉽습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좁은 논밭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작황을 예측하는 것도 과거에는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최근에는 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항공 촬영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드론의 농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보급된 농업용 드론은 86대. 농촌진흥청은 오는 8월부터 검정 기준을 통과한 드론을 농기계로 등록해 농민들이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한 카드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직장인들의 회식은 주로 목요일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회식 후에 취중 시청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회식은 원래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자리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공짜로 맛있는 거 먹으니 얼마나 좋니? 라고 말하는 상사와 공짜로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좋으니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부하 직원 간의 동상이몽. 오늘 투데이 데이터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숙명, 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회식의 원래 취지는 친목을 도모하면서 다 같이 모여 또 즐기는 건데요. 언제부턴가 이 조직의 단합을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회식은 곧 술자리라는 공식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업 포털 답코리아가 직장인들의 회식 유형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가장 많은 회식 유형은 80.5%가 응답한 술자리 회식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2위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맛집 투어 회식이었는데요. 1위와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네, 역시 술자리 회식이 1위였군요. 저도 술이 없는 회식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회식이라는 게 직장인들에겐 또 마냥 두 팔 벌려서 환영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8명이면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숫자인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 회식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서가 29.5%로 가장 높았고 간발의 차이로 불편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해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술 권하는 문화, 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때문에 회식이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또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이 직장인 1,2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술을 잘 마시는 게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56.9%는 능력보다 술자리에서 하는 처세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어찌 보면 주량이 센 것도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참석한다면 결국 그것도 근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술자리가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직장인들의 74.6%는 술을 잘 마시면 상사와 사적인 친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밖에도 술자리 태도도 평판에 영향을 미쳐서 회사에서 술 잘 먹는 사람을 선호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네, 직장 내 평가 때문에 술자리도 빠질 수 없는 직장인들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괴로운 회식 자리에도 명당은 있기 마련이죠.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회식 명당 어딜까요? 네, 험난한 회식을 견딜 수 있는 명당 자리, 바로 고기 잘 굽는 동료 옆자리로 조사가 됐습니다. 회식 메뉴가 주로 고기에 술이다 보니 78%의 높은 응답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밉상 동료는 누구일까요? 회식 때 가장 꼴보기 싫은 동료는 3, 4차 가자고 조르는 동료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른바 진상추객이라고 하죠. 또 그 뒤로 1차가 끝난 후에 혼자 도망가는 동료가 23%로 2위를 차지했고요. 또 인기 있는 상사도 조사했는데요. 회식 때 가장 인기 있는 상사는 택시비 챙겨주는 상사라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회식하면 건배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보다 독특하고 재미있게 해야 하는 건배사가 직장인들에게는 또 부담도 될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이 건배사 때문에 과외까지 받는 직장인들도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개선해야 할 회식 문화로 이 의무적인 건배사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배 제의에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부장님 취향 저격 건배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손발이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건배사 첫 번째는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의 의미는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라는 뜻을 품고 있고요. 또 부장님 취향 저격 두 번째 건배사, 바로 마당발입니다. 마당발의 뜻은요,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라고 하네요. 네, 저도 마당발입니다. 네. 네, 앞으로는 회식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건배 제의도 당황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고사리 그리고 마당발. 자, 그런데 요즘은요, 또 술 없는 회식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주도 캠페인을 시행 중입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문화 개선 교육을 비롯해서 과도한 건배고 재창 지양 및 음주 악습인 벌주나 사발주, 원샷, 잔돌리기 강요 등을 퇴치하고요. 영화나 문화 공연 즐기기, 스포츠 경기 관람, 봉사활동 등 음주 없는 회사의 회식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긴 상사가 있다면 365일 신문고를 통해서 익명 제보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기업 내 음주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설문조사 결과와 음주 대신 자선단체 후원 활동이나 문화행사 같은 대체 행사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부어라 마셔라 하는 회식 대신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는 시도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원하는 회식의 유형은 어떤 걸까요? 네, 이 직장인들에게 현재의 술자리 회식이 아닌 향후에 도입되길 희망하는 회식 문화를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식은 바로 문화회식이었습니다. 공연이나 영화 같은 이 관람하는 문화회식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46.1%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로 맛집 투어 회식, 당구나 볼링 등 레포츠 회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친구들도요, 회식 대신에 팀원들이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어서 참 부럽더라고요. 자, 정부에서도 이런 문화회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 제도까지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영화나 전시, 공연 등을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회식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건전한 회식 문화를 위해서 회식 119라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회식 119는요, 한 가지 술로 1차에서 9시에 회식을 끝내자는 운동입니다. 참 기억하기가 쉽죠. 회식 119 운동이 널리 퍼져서 모두 기분 좋은 회식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식 119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고 이 회식이라는 연장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다음 날 좋은 컨디션으로 일하기는 더욱더 힘들겠죠. 더 이상 회식이 부담이 아닌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회식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